혹시 요즘 쉽게 피곤하시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로가 쌓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포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포도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노화를 늦추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만 먹는 것보다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포도와 궁합이 가장 좋은 음식 3가지와 왜 이 조합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포도가 우리 몸에 왜 좋은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포도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당뇨병 위험도 커지는 거죠.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혈관벽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레드와인, 즉 포도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포도도 혼자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를 흡수할 때 다른 영양소의 도움을 받아야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포도와 잘 맞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하면 호두, 아몬드잣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이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인데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포도의 항산화 성분은 수용성인데 견과류의 지방은 지용성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마치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으면 맛이 배가 되는 것처럼 영양소도 서로 도와주면서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포도와 궁합이 최고입니다. 포도 한 송이와 호두, 서너 알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도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포도와 함께 먹으면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포도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조합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에 살짝 올릴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금에 볶은 견과류보다는 생 견과류나 무염 견과류를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포도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포도를 씻어서 한 송이 정도 드시고 견과류를 몇 알 함께 드시면 됩니다. 또는 요거트에 포도와 견과류를 함께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샐러드에 포도와 호두를 넣어서 드시는 것도 맛있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이죠.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트와 포도를 함께 먹으면 단순히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크게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은 줄여줍니다. 그러면 장 환경이 좋아지면서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항산화 효과로 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요거트에 유산균이 더해지면 장이 훨씬 건강해지는 거죠. 또한 요거트에 들어있는 칼슘과 단백질은 포도의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포도에는 식이섬유가 있고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있어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아침에 포도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배변 활동이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당 요거트보다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이 많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무가당 요거트에 신선한 포도를 넣어 드시면 포도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포도와 요거트를 함께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 포도 10알에서 15알 정도를 넣어서 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견과류까지 함께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요거트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속이 찬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하고요. 만약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라고 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오히려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과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가 만나면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성분 모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함께 작용하면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포도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탄력성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감소했다고 하고요. 다크 초콜릿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한데 이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도와 함께 먹으면 피로가 빨리 풀리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이라고 해도 당분과 지방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20g에서 30g 정도. 그러니까 작은 사각형 서너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당분이 너무 많아서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크 초콜릿이 쓰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포도와 함께 드시면 포도의 단맛이 초콜릿의 쓴맛을 중화시켜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포도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후 간식으로 포도 한 송이와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또는 다크 초콜릿을 녹여서 포도를 찍어 먹는 것도 맛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날 디저트로도 손색이 없죠.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초콜릿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조금만 드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견과류 요거트, 다크 초콜릿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을 먹을 때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요즘은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껍질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잠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포도는 식후보다는 식전이나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포도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거나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도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온에 두면 금방 물러지고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어요. 씻지 않은 상태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도를 고르실 때는 알이 꽉 차 있고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하얀 가루는 불룸이라고 하는데 신선하다는 증거입니다. 껍질이 얇고 색이 진한 것이 당도도 높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다섯 번째, 포도는 하루에 한 송이에서 한 송이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포도씨는 뱉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포도씨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떫은 맛이 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다만 씹기 힘드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 포도즙이나 주스보다는 생포도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당분만 남을 수 있거든요. 생포도를 씹어 먹으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포도와 우유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포도의 산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대신 요거트는 발효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홉 번째, 포도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포도가 약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열 번째, 포도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매일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포도와 견과류, 요거트, 다크초콜릿을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 면역력, 피로 회복, 염증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이런 자연식품이 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피로가 덜하고 소화도 잘 되며 혈압도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포도와 견과류만 함께 드셔보시고 내일은 요거트를 추가해 보시고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보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잘 조합해서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고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포도 한 송이에 견과류 몇 알, 요거트 한 컵, 다크초콜릿 몇 조각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깨끗해지고 면역력은 높아지며 피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포도와 궁합 좋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포도와 견과류를 함께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오후 간식으로 포도와 다크초콜릿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몸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건강 정보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